안녕하세요, 된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이제 카메라에 조금 맞게 보여요, 비율이. 오케이. 지난번 올리브 오일 찐 거는 제가 무슨 이거 완전히 거인인 줄 알았어요. 슈렉인 줄 알았어요, 슈렉. 슈렉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올리브 오일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네. 르하쉬에서 올리브 오일만 수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렇죠. 기준에 맞는 거는. 그렇죠. 네. 식탁에 부엌에 있는 것들은 다 하죠. 수입을 언제부터 밀가루를 하셨다고요? 2018년도 네. 초부터 했습니다.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거 직전에 2007년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었어. 카메라 앞에서 완전 얼어있어. 내가 굳은 거지. 그때 수입했던 물가루를 아직도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하고는 이제 종료를 하고 여행 수입 문제도 있었고 퀄리티가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컴플레인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밀가루에 대해서? 그렇죠.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품질로 가장 유명한 회사랑 또 연결이 돼서 그러면 르하쉬에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한테서밖에 못 사죠. 빵은 몸에 좋을 게 없잖아요. 어떤 빵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게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빵들은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뭐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밀가루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는 쌀에 더 잘 맞는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기사도 많고 한국 사람이 체질상 밀가루가 낫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그게 조금 잘못됐어요. 실질적으로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소화 못 시키는 그 셀리악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병원의 모든 의료 기록들 중에서 발병한 사람은 단 한 명.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가 그런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으면 안 좋다는 거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밀가루를 먹었을 때 네.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렇죠. 좀 소화 안 되는 걸 그렇죠.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쌀보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밀가루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가 밀가루를 먹었을 때 저도 사실 미국 가서 빵 먹고 그러면은 한 이틀 동안 속이 더부룩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밀가루는 그 안에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글루텐이 반죽을 되게 그 쫀득쫀득 해준다고 해야 되나? 좀 힘있게 해주는 반면에 소화를 잘 못 시켜주는, 소화에 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먹으면 더부룩해져요. 그럼 몸에 좋지 않네. 근데 원래 밀가루는 반죽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발효를 시켜주다 보면은 그 안에 효모들이 그 글루텐의 함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대부분 공장빵이나 아니면 공장식으로 막 돌리는 빵들이 많기 때문에 발효를 잘 안 시켜요. 거기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유럽에 가면은 빵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하다, 파스타를 먹어도 속이 편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유럽에서는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원래 본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먹어왔던 대로 그렇게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발효빵 같은 경우는 뭐 발효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지만 최소 뭐 6시간에서 뭐 12시간씩 밀가루를 반죽을 한 다음에 저온에다가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반죽이 된 거에서 글루텐들이 함량이 낮아지고 이제 약간 뭐 산미가 날 수는 있어요. 약간 새콤하게. 사우도우라는 빵이 지금 한국에서 되게 타르틴 덕분에 유명해졌는데, 유럽에 있는 빵들은 다 그런 빵들이에요? 그렇죠.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유럽에서도 사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공장빵을 써요. 그래서 좀 발효를 좀 인위적으로 시키죠. 뭐 화학 제품을 넣어서 이스트라든지. 물론 그렇다고 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심지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빵들은 그런 거 말고도 오랫동안 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첨가주도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천연 발효빵, 뭐 사우도우, 뭐 르방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든 빵들은 이제 드셔도 속이 좀 편안하다. 밀가루도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라고 다들 알아서 다들 밀가루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국수나 빵. 근데 이게 밀가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빵을 먹을 때 주식으로 안 먹죠. 간식으로 먹죠. 밥을 먹고 디저트로 빵 하나 먹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빵 먹으면 살쪄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빵들, 그런 것들은 다 안에 뭔가 달달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바게트, 치아바타는 살이 안 쪄요? 안 찐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덜 찌는 거죠. 왜냐면 칼로리 자체가 다르니까.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10%가 제가 알기로는 넘을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이 잡혀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쌀 갖고는 빵을 만들기 어려운 게 그럼 단백질이 없다 보니까 이 반죽을 잘 뭉쳐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빵을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쌀빵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쌀빵은 거기에 밀가루를 같이 뭐 쌀만으로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레시피는 몰라서. 쌀빵이 보통 일반 빵보다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퍼석퍼석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쵸. 질긴 건 덜하긴 하거든요. 그쵸. 보통 먹으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면 쌀 때문에 어떤 빵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샌드위치, 식빵에 뭐 야채 넣고 햄 넣고 치즈 넣고 이렇게 했을 때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같이 먹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살이 덜 찔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빵집 가서 맛있어 보이는 빵들 있잖아요. 막 왜 막 딸기랑 생크림 가득 넣은 크루아상에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거 하나가 뭐 한 끼 식사만큼 나오니까. 빵을 먹을 때 지금 말씀해주신 뭐 크림 들어간 거, 팥 들어간 거 이런 건 사실 일본에서 개량돼서 일본 그렇죠. 사실 일본 엄연히 말하면 프랑스 유럽 빵이 아니라 일본 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빵이 아닌 빵들에는 뭐 설탕이나 살찌게 됐다는 건 안 들어가요? 프랑스 빵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프랑스 밀가루를 주로 저는 판매를 하니까 바게트나 깜빠뉴나 크라상 같은 경우는 크림이나 설탕 같은 게 안 들어가죠. 크라상 같은 경우에 버터는 들어가지만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밀가루, 소금, 물 끝. 깜빠뉴도 밀가루, 밀가루 물. 소금물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일본 식빵에는 약간 밀가루 자체도 약간 그 설탕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 식빵에도 설탕 들어가요. 프랑스 빵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설탕을 넣는 게 빵에 식빵 같은 데 설탕 들어가는 게 무슨 효과라네요? 설탕을 하면 일단은 감칠맛이 생기죠. 약간 살짝 달달하면은 알게 모르게 달달하면 사람들이 더 먹게 되거든요. 뭔가 담백하면서도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설탕이 들어가면은 좀 조금 오래 보시면 돼요. 사 먹을 때 그 빵집에서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알고 사 먹어야 사실 살이 안 찌거나 덜 찌거나 아니면 밥이랑 비슷하게 그렇죠. 찌거나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난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통밀식빵, 호밀식빵 이런 거 사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원리 원칙대로 프랑스 레시피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입소문이 날 때까지 되게 힘드세요. 한국에서도 그런 빵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들은 대부분 소보로, 팥빵, 크림빵 다 일본식에서 온 카스테라도 네, 그렇고. 저도 카스테라가 덕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빵집들 같은 경우는 좀 선전을 많이 하신 게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사러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물론 또 테이크아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전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바게트 샌드위치라든지 그냥 뭐 일반 샌드위치라고 해서 식사 대신 빵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용 빵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동네 파리바게트를 가면은 항상 저녁 때 되면 매진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진짜 많이 먹는구나. 많이 먹어. 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보면 먹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만 먹고서 이렇게 달달한 것도 먹고 살아야지. 저희 채널에서 러시아에서 납품하는 빵 가게들도 소개를 좀 할 거예요. 그분들이 인터뷰하고 이러면 일에도 방해되고 그분들도 그렇죠. 얼굴 힘드니까 그냥 스케치하는 식으로 하긴 할 텐데, 살이 조금 덜 찔 수 있는 빵, 안 찌진 않겠죠. 탄수화물이니까. 아, 그렇죠. 안 찐다는 건 거짓말이고. 네. 밀가루가 쌀을 먹는 것보다 살이 덜 찐다고는 꼭 할 수는 없지만 더 찌는 찐다고 건 아니야. 그쵸. 그냥 뭐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영양소 자체가 워낙 뛰어난 작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세계 대다수의 심지어 중국에서도 밀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큰 나라들은 옛날부터 밀농사를 지어왔거든.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밀가루가 조금씩 다르대요. 프랑스 밀가루가. 그쵸. 뭐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밀가루를 많이 안 먹는 데여서 뭐 그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